안녕하세요.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우리 아이 메타인지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제가 메타인지 연구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제일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아예 그렇게 물어봐요. 리사, 우리 아이 메타인지 있잖아요. 그냥 키워줘.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 메타인지를 키우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게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만 아니고 어른들도. 근데 문제가 있는데 메타인지의 시작도 메타인지의 끝도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한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바로 메타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가서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보다 네가 너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죄송한데요. 제가 메타인지를 키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인데 자기가 키울 수 있나요? 그것도 좀 슬픈 대답밖에 없어요. 이제 저도 엄마예요. 저도 이제 엄마인데 딸하고 아들이에요. 네. 딸 이름은 세린이고요. 세린이는 미국 나이로 12살이고 기욱이는 7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부모니까 메타인지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거 이제 욕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엄마인데 우리 아이라도 메타인지를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작년에 스키 타러 갔는데 저랑 이제 아이 둘하고 이제 세린이는 크니까 혼자서 잘 타고 있는데 기욱이는 어리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기욱이한테 좀 크게 말하고 기욱아 이제 기억하지? 멈추고 싶으면 다리를 피자로 만들면 돼. 알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기욱이가 딱 그거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이야, 엄마, 피자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딱 이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맞아요. 약간 웃음도 나오면서 메타인지를 생각났어요. 메타인지가. 왜냐면 그때 이제 저한테는 스키도 많이 타봤고 어른이니까 피자 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욱이 입장에서 이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멈춰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요? 제가 기욱이 자신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게. 간단한 예잖아요. 근데 부모가 모르는 아이에게 맞는 학습 속도가 있다는 거를 계속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엄마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를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알게 됐어요.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것보다 방해만 안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메타인지가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은 다 생길 건데 메타인지 능력이.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해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메타인지 단어를 생각하면 인지에 대한 인지. 근데 인지가 뭐예요? 인지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에 대한 생각도 돼요. 메타인지가.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를 강연을 하면서 제 사진을 많이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자랑은 아닌데 그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제가 메타인지를 제일 잘 아는 게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메타인지를 인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인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메타인지가 있는 거예요. 인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학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풀 때 그것도 인지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어떤 동그라미가 더 커? 이거 보는 것도 대답할 때 이것도 우리의 인지예요.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우승팀은 누구였을까요? 기억도 인지죠. 이제 꺼내야 되는 인지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인지죠. 그럼 메타인지는 뭘까요? 그 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인지도 있고 메타인지도 있어요. 이제 어려운 게 메타인지가 어떤 때는 대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 바로 하고 나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메타인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인지도 하고 메타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부터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대답할 때요. 그럼 메타인지가 이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제 미국 영어로 말하면은 self-reflection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메타인지가 왜 필요할까요? 인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메타인지가 왜 필요할까요? 아까 월드컵 질문 있잖아요. 우승팀이 독일이 아니에요. 어떤 팀이 우승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독일이 아니었는데 독일이 떠올렸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인지 기억에서는 독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메타인지가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아, 독일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확실하지 않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한 게 우리가 뭐 확실할 때보다는 안 확실할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르게 예를 들면 좀 이제 되게 커먼한 일이 있어요. 식당을 찾고 있는데 길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식당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식당 어딘지 아세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위로 가면 왼쪽에 있다. 그 목소리 자체가 메타인지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좀 자신 있게 말하면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갔어요. 올라가고 왼쪽에 봤는데 식당이 없어요. 그럼 되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메타인지를 아예 안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메타인지를 제대로 쓰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거잖아요. 올라가면은 왼쪽에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제가.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면 뭐가 좋을까 생각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인지의 중요한 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이런 질문도 이제 독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궁금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모든 배움이 메타인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아는 것도 중요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도 메타인지가 뭔지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메타인지가 뭔데?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메타인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를 아는 거고 모르는 것도 아는 거라고. 그게 맞는 건데요. 근데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단계가 2개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인데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은 진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있어요. 2번째 단계는 컨트롤이라고 그리고 모니터링 바탕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 확실하지 않아. 그거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확실하지 않아서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컨트롤이었어요. 아니면 확실하지 않아. 그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도 컨트롤이에요.